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에서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알 10발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전일 빌딩 등에서 총탄 흔적이 발견된 적은 많았지만 실제 총알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80년 5월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 본관 벽면에 빨간 화살표와 노란색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80년 5월,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 흔적을 표시해 둔 겁니다. 이 가운데선 실제 총알도 발견됐습니다. 각도상에 봤을 때는 5도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 봤을 때는 거리상, 계산상 했을 때 한 포관동 3층이나 2층 또는 4층 구에서 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동안 옛 전남도청 복원을 앞두고 탄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두 920여 개의 탄원 의심 흔적을 찾아냈고 이 가운데 10곳에서 M16 총알 10개를 발견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본관 서무과 벽면에서 8개가 발견됐고 경찰국 벽면에선 2개가 확인됐습니다. 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시민들을 상대로 진압작전을 펼치면서 사용한 총알이 40여 년 만에 세상에 나온 겁니다. 전일 빌딩에서도 탄흔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총알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심 흔적 가운데 450여 곳은 잔존 성분 검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400여 곳가량은 공사 흔적으로 판명됐습니다. 금속 탐지기와 감마선 검사 등 최신 장비들이 투입됐지만 조사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관공서의 기능을 하면서 이제 많이 보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 가능한 그런 벽체들이 많이 없었고 확인된 탄흔을 통해 최후 항쟁 모습과 계엄군의 진압 동선 등을 유추할 수 있어 5.18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시민군들이 싸웠던 1980년 5월 27일 그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국민들한테 보여줄 계획입니다. 본관 주변에 있는 나무에서도 총알 5발이 박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의심 흔적에서도 실제 총알이 발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발열 체크와 수출입자 명부 작성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무인 점포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광주의 한 무인 사진관. 사진을 다 찍은 손님들이 사용했던 머리띠를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이용자들이 돌아가며 소품을 쓰다 보니 물건을 매개로 간접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곳엔 출입자 명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손님들은 끊임없이 다녀가는데 출입자 명부도 없고 발열 체크를 할 수 있는 체온계도 없습니다. 명부는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출입명부 작성 안 하셨는데 왜 안 하셨는지? 조금 귀찮고 감사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들어와도 되겠다는 생각에. 무인 점포에서는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역에 구멍이 생기기 일쑤입니다. 무인 점포 자체가 관리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이어서 업주들 사이에선 난감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직원을 고용하기엔 인건비도 부담입니다. 고객이 와서 그냥 혼자 하고 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을 필요성이 없죠. 그거는 너무 힘들 말도 안 되죠. 자치단체에서는 업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있을 뿐 단속에 나서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 무인 점포는 자유업으로 스터디 카페는 공간 임대업으로 분류돼 있어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무인 카페하고 무인 스터디 카페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무인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서가 있어가지고 지도 담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내부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내분의 핵심은 사업자 주주들이 아파트 시공권을 두고 벌이는 다툼인데요.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의 경고를 받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는 4개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인 주식회사 한양을 비롯한 4개 법인이 각각 20에서 30%씩 지분을 투자해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양항공과 나머지 3개 주주 연합이 대결하는 양상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이른바 아파트 시공권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총 비용 1조 9천억 원 가운데 아파트 공사비는 1조 원가량입니다. 수익률 20%를 가정하면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2천억 원가량을 챙겨가는 셈인데 이걸 가져가는 건설사가 한양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 세력은 이 문제를 언급하는 대신 고분양가 아파트 논란과 법률적 대표성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600만 원대 그 적정 분양가로 선분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고분양가 전략을 그대로 쓰고 후분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계획에 착수도 못하고 있고 보상의 보자도 얘기를 못 꺼내고 있는 이 상황이 사업 수행을 불가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두 세력 중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가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 광주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사업의 좌초 가능성을 광주시 스스로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중앙공원을 제외한 다른 8개 민간공원은 속도를 내서 저 멀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주들끼리 벌이는 갈등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피로감이 갈수록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이해충돌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광양시청과 시장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측근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본인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되고 부인이 임야로 사들인 지 4개월여 만에 토지 인근에 도로 개설 계획이 추진되는 등 이해 충돌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정연복 광양시장. 자신과 문중 사람들이 다수 소유한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 소속경찰관 17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에는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전산실, 시장 관사가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관련된 내용만 확인하고 가져갑니다. 보고관 이런 내용 같은 것도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직. 그러면 갖고 있는 서류만 직접 나중에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들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의무 등을 명시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정연복 광양시장과 부인, 아들이며 경찰은 지금까지 관계자 1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현재 자료 수집 겸 탐문 단계를 밟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의혹을 마무리한 다음 추가 고발된 혐의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서울 송파구 확진자와 접촉했던 광주 일가족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확진자 관련 접촉자 가운데 1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고 현재 85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용산구 확진자의 접촉자 1명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1명 등 2명도 확진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빠른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죠.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사고 현장에 드론이 투입돼 화재 예방과 구조 활동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산 인근 농지가 타고 있습니다. 화재는 농촌마을 상공을 나는 드론에 발견됐습니다. 화재를 감지한 산림 담당 공무원이 곧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네, 앞에 분매 1, 2 경로당 앞쪽 논두렁이 좀 검게 탄 모습이 보여서 연락드렸습니다. 119와 함께 현장에 도착해보니 하얀 연기와 함께 논두렁이 타고 있습니다.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소방대원이 진압합니다. 네,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이렇게 태우거나 그러면은 화재 위험이 너무 높거든요. 혹시라도 목격이라도 하시게 된다면은 119로 바로 신고하셔가지고. 농촌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가장 큰 원인. 그러나 24시간 예방 활동을 벌일 수 없는 소방서에서 지자체 드론 순찰팀과 손을 잡았습니다. 건조주의보 등 화재 위험이 높은 날이면 드론으로 예방 순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화재가 의심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에 곧바로 소방서에 연락을 취해서 빠른 진압이 될 수 있도록. 임야 화재 감시뿐 아니라 소방 활동을 보조하는 드론은 또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기능의 카메라가 부착된 인명구조 드론입니다. 광학 카메라로 1km 거리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야간 긴급 구조 상황 시에는 적외선 카메라가 체온을 감지해 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량물을 움직일 수 있는 드론을 확보해서 응급약품을 전달하고 또 저희가 구조 물품을 전달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통해 소방당국은 대원들의 드론 전문 교육과 함께 소방활동 특화 드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의 출석 여부와 방청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돼 전두환이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의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영산강 유역 환경청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장록습지 보호와 주민 민원 해결, 보전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도심습지로는 최초로 국가습지로 지정된 장록습지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생태 보전 사업이 추진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광주구청장 협의회가 시행 시기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5개 구청장이 참여한 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아직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가 안 됐다며 노조와 협의해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공로 광주본부는 구청장 협의회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